고교야구 응원가 하나가 대한민국을 둘로 갈랐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나온 응원가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퇴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제고 논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1회전 배제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배제고 선수들은 더그아웃에서 상대팀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어 탱크데이라는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심판의 제지에도 이런 응원은 계속됐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요? 스타벅스라는 표현은 불과 한 달 전 스타벅스가 진행했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던 사건인데 배제고 선수들이 바로 그 표현을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그대로 외친 겁니다. 광주제일고 코칭 스태프는 즉각 항의했고 이 장면이 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퍼지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5.18 민주화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이 명시될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발언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했던 이 이벤트는 특정 음료를 사면 탱크 모양의 굿즈를 증정하는 방식이었는데 하필 이름과 시기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논쟁이 됐습니다. 배제고 선수들이 외친 구호는 바로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해 광주 지역 학교 앞에서 조롱하듯 재현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제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제고 측도 자체적으로 관련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처벌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518 단체와 교원, 시민사회단체는 명백한 혐오 표현인 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일부 인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는 이걸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했고 심지어 학생들을 징계하면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다는 과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청와대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청와대로부터 직접 엄중 경고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을 살펴보면 온도차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힘 한 대변인은 방송에 출연해 스타벅스라는 표현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변인은 지역 비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논란 자체를 키운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변인은 학생들이 518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을 거라며 오히려 항의에 나선 광주제일고 교장을 향해 문제를 쟁점화하고 분노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날선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5.18을 탱크데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배제고 야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 농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반복되니 전 국민이 호남 지역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은 학교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배제고 앞에는 학생들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놓였고 고지어 이를 반박하며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응원 화환 중에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한 변호사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신원 미상의 학생들이 항의성 화환을 훼손했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제고 야구부는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제일고 교장은 배제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라며 화답했고 배제고 학생들은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잡음은 있었습니다. 즉시 제지했다던 학교 측 설명과 달리
실제 영상에는 다수의 선수가 조롱성 구호에 함께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공개된 사과문에는 인공지능 생성 흔적을 뜻하는 워터마크가 발견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유명인들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전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자신의 SNS에 아들들을 배제고에 보내야 하나 고민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실상 배제고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앞서 지난해에도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무리를 빚고 공개 사과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발언이 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매너 논란을 넘어 훨씬 큰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파는 전혀 다른 분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사투리 표현을 썼다가 일베 논란에 휘말리는 일까지 벌어졌고, 정치인들까지 가세에 사투리냐 혐오 표현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나의 야구 응원가에서 시작된 논란이 한국 사회 전반의 지역 감정과 역사, 인식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일부 정치 세력이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지지층, 결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여론몰이와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안의 본질이 경기장에서 벌어진 특정 지역과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 주장이든 이 핵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 자체 징계 결과가 남아있고, 이것이 정치권 공방의 다음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이념 대립 구도가 워낙 뚜렷하게 형성된 만큼 이 논쟁이 쉽게 가라앉기보다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계기마다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교야구 응원가 하나로 시작된 이 논란은 스포츠계의 징계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역 감정과 역사인식, 그리고 정치적 진영 대립까지 모두 건드린 사건이 됐습니다. 두 학교는 사과와 화답으로 일단 봉합에 나섰지만 그 이면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정치인들의 반응 속도와 온도차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정해진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벌의 적정성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이 논란이 특정 세대나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 방문에 동행한 교육감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5.18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